나는 항상 가족이 내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다. 그런데 딸아이의 7번째 생일날, 그들이 문을 쾅 닫으며 내뱉은 말부린 더 나은 일 할 게 있어. 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부짖었다. 왜 나와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었지?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그 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너도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희미하게 빛났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내 딸, 7살, 그녀의 미소가 내 삶의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나는 홀로 그녀를 키웠다. 그들은 나를 불쌍한 미망인 취급하며 가끔 찾아와 자랑만 늘어놓았다. 시어머니는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아들 데리고 살았어? 라고 빈정대곤 했고, 시누이는 아이 키우는데 돈 좀 주지.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하며 웃었다. 나는 참았다. 지은이를 위해. 그녀의 생일이니까 오늘만큼은 웃자고 다짐했다. 부엌에서 케이크를 장식했다. 초콜릿 크림에 지은아, 사랑해라고 썼다. 테이블에 선물 상자를 쌓아놓고 풍선을 터뜨리며 불렀다. 지은아, 일어나. 생일이야. 그녀가 졸린 눈으로 나왔다. 엄마, 할머니 오실까?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물론이지. 다들 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어제 시어머니 전화로 바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희망을 품었다. 가족들이 도착했다. 시어머니, 시누이, 작은아버지. 그들은 웃으며 들어왔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와, 케이크 예쁘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집이야? 우리 집처럼 크게 했어야지. 시누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가 좋아할 거예요. 지은이는 신나서 선물을 풀었다. 장난감 인형, 책.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나를 비껴갔다. 요즘 주식 시장이. 그 프로젝트는 일나? 나는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었다. 케이크를 자르려 할 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받았다. 뭐? 지금. 알았어. 그녀가 일어났다. 갑자기 일 생겼어. 우리 다 가봐야 해. 시누이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엄마. 더 나은 일 할 게 있어요. 지은아, 다음에 보자. 지은이가 울먹였다. 할머니, 왜 가? 바빠서 그래? 너는 착하지.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나는 지은이를 안고 울었다. 엄마가 곁에 있어.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왜 항상 나와 아이를 이렇게?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예들기를 꺼냈다. 그는 떠나기 전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고 썼다. 그들은 나를 장기말처럼 썼어. 나도 그랬다. 결혼 후, 나는 시어머니의 집안일, 시누이의 변명거리였다. 남편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들은 너 때문에 라고 했다. 보상금은 그들이 가져갔고 나는 빈손으로 남았다. 참았다. 지은이를 위해. 하지만 그날 한계였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옛사진, 녹음 파일,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속여 챙긴 증거. 시누이가 불륜한 증언.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조용히, 치명적으로.
지은이가 잠든 방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더 이상 상처 안 받게.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직장에 갔다. 카페 알바, 서울 도심의 번잡함 속에서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제일이야 그 말들이 이제는 메스꺼웠다.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다. 언니, 어제 미안. 그런데 왜 그렇게 울상이었어? 아이 생일이 뭐 대수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칼처럼 느껴졌다. 그냥. 지은이가 슬퍼했어요. 아, 그 애는 아직 어려서 그래? 나 같으면 새 남자 구했지. 끊었다. 밤에 나는 자료를 모았다. 남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강요한 약은 술자리. 그리고 보험금 5억 원의 그 돈으로 신우이는 집을 샀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무료 상담소, 중년 여성 변호사였다. 증거가 있으면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간이라 쉽지 않아. 가족. 그들은 나를 가족 취급 안 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당신 딸 위해. 집에 돌아와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왜 싫어할까? 그녀의 눈이 커다랐다. 엄마가 싫은가 봐.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다. 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결혼 전 나는 꿈이 있었다. 디자이너, 패션.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자는 집안일 압박에 포기했다. 남편은 사랑했지만 가족의 꼭두각시였다. 그의 죽음 후 나는 그들의 발밑에 깔렸다. 돈, 시간, 자존심. 모든 걸 빼앗겼다.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소셜미디어. 익명 계정으로 신우이의 불륜 사진을 올렸다. 그녀의 남자, 회사 상사, 캡처한 채팅. 오늘 만나? 응, 집에서 해시태그 가족의 배신. 조회수가 올라갔다. 다음 날 신우이의 전화. 이게 뭐야? 너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내세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살려줘. 삭제해. 왜? 가족이니까. 끊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지은이의 학교 행사날 시어머니가 왔다. 손녀 보러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어제의 일은 잊어라. 가족은 용서야. 용서. 생일에 아이 올린 걸 그녀가 코웃음 쳤다. 그게 다야?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실수였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당신이 실수한 건 남편 죽음이에요. 그 돈 돌려주세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미쳤어. 도망치듯 갔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엄마가 강해질 거야. 의 그녀를 재우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언론. 지역 신문의 제보. 가족의 비밀, 보험금 도둑질, 익명으로. 내 삶이 바뀔 터였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그들이 보복할까? 지은이를 빼앗으려 할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변호사와 만나 증언을 정리했다. 남편의 동료들, 녹음된 대화. 그날 사장님, 시어머니,
이술 강요했어요. 실패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그의 피로. 사고 직전의 메시지. 미안해, 사랑해. 나는 읽으며 무너졌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나도 왜 참았을까? 한국 사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폭력. 여성은 참아야 하고 어머니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그 덫에 갇혀 있었다. 신우이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그녀가 찾아왔다. 눈물 범벅. 언니, 제발. 나 잘못했어. 삭제해줘. 잘못. 지은이 생일에 더 나은 일이 뭐였어? 내 불륜. 그녀가 무릎 꿇었다. 엄마가 시켰어. 너 싫다고. 충격이었다. 시어머니가? 왜? 너 때문에 오빠 죽었다고. 보상금으로 우리 집 살렸대.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졌다. 그래. 그럼 다 같이 지옥 가자. 신문 기사가 나왔다. 서울 모 가정. 보험금 횡령 의혹. 이름은 안 나왔지만 가족들은 알았다. 작은아버지가 전화했다.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망신. 당신들도 동참했잖아. 돈 나눠 먹었지. 그는 침묵했다. 그날 지은이와 공원에 갔다.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엄마, 오늘 재밌어? 응. 우리 둘이서. 그녀의 웃음이 내 상처를 달랬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가족들이 지은이를 데려가는 꿈. 땀에 흠뻑 젖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보냈다. 화해 제안. 돈 줄게. 1억. 나는 거절했다. 전부요. 그리고 사과. 그녀의 변호사가 웃었다. 가족 간 소송. 당신 잃을 게 더 많아. 잃을 게. 이미 다 잃었어요. 자존심만 남았죠.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처음으로. 복수의 다음 단계. 남편의 동창 모임에 연락. 그들은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았다. 그 여자, 우리도 싫어했어. 증언할게.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 포럼. 내 이야기를 올렸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고백. 공감 폭발. 힘내세요. 나도 비슷해. 그 힘으로 버텼다. 하지만 지은이가 이상했다. 학교에서 친구가 덤마 나쁜 사람이라고 해. 누가 퍼뜨렸을까? 신우이.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선생님과 이야기. 괜찮아요. 아이들 말해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를 안았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소송 제기. 법정에서 진실을 외칠 거야? 가족의 가면을 벗길 거야? 내 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법정 날이 다가왔다. 서울지법. 차가운 복도.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지은이를 돌보미에게 맡겼다. 엄마 금방 올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법정에 들어서자 그들이 있었다. 시어머니, 신우이, 작은아버지. 그들의 눈은 독 같았다. 판사가 시작했다. 보험금 횡령 및 사기 의혹. 내 변호사가 증언을 시작했다. 남편의 메시지, 동료 증언. 피고, 시어머니는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박했다. 그건 가족이에요. 아들이 약했어. 웃음이 나왔다. 가족의.
그건 독이었다. 내 차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제 딸의 생일에 더 나은 일 핑계로 버렸어요. 그게 가족인가요? 신우이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내가 날 배신한 거잖아. 증거 사진, 채팅.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휴정 시간, 작은아버지가 다가왔다. 포기해. 우리 다 망해? 망하라고요. 당신들처럼 살기 싫어요. 그는 물러났다. 집에 돌아와 지은이와 케이크를 먹었다. 오늘 엄마가 싸웠어. 엄마 이겨? 응, 하지만 불안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어머니의 복수 소송 인터뷰 요청. 나는 거절했다. 익명으로 충분했다. 시어머니의 집에 갔다.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나왔다. 뭐야? 사과해요. 지은이한테 그녀가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가 내 결의를 굳혔다. 소송이 길어졌다. 증인신문, 서류 산더미. 나는 알바를 늘렸다. 피곤했지만 지은이의 미소가 동력이었다. 그녀가 그렸다. 엄마와 나, 행복, 그 그림을 보며 울었다. 왜 가족은 이런 걸 주지 못했을까? 신우이가 다시 왔다. 집 팔아야 해. 돈 없어. 그래. 내 선택이잖아. 그녀가 절었다. 도와줘. 도와. 생일 때 도와줬어.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정신은 지쳤다. 불면증, 두통. 상담소를 갔다. 트라우마예요. 하지만 천천히 할 수 없었다. 법정 최종 변론. 피고들은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원고는 정의를 구합니다. 판사가 퇴장했다. 기다림의 시간. 그날 밤, 지은이가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게 내 승리였다. 판결이 나왔다. 피고 유죄. 보험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2억.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이게 정의야. 네, 당신들의 정의가 아니에요. 나는 법정을 나서며 가벼워졌다. 돈.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난 게 승리였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승소. 버림받은 어머니의 승리요. 나는 미소 지었다. 딸을 위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와 춤췄다. 엄마 이겼어. 그녀가 깔깔 웃었다. 하지만 대가는 시작이었다. 가족들이 보복했다. 신우이가 온라인에 내 사진을 올렸다. 인연이 우리 가족 망쳤어. 욕설, 협박. 나는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증거 모으세요. 지은이 학교에서 문제. 엄마가 나쁜 사람, 아이들이 놀렸다. 나는 학교에 항의했다. 가족 문제예요. 아이들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작은아버지 전화. 엄마가 쇼크로. 내 탓이야. 내 탓. 당신들 탓이에요. 그는 울었다. 돈 없어. 집 팔았어. 그 소리에 내 안의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복수. 이제 후회였다. 지은이를 해칠 순 없었다. 나는 돈을 포기했다. 반환만 해요. 소송 취하. 변호사가 놀랐다. 왜?
이제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신우이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만났다. 언니, 미안. 나도 참았어. 엄마가 그녀의 이야기. 시어머니의 학대, 아버지의 무관심. 오빠랑 결혼한 너도 똑같아 공감이 왔다. 왜 말 안 했어?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위해 일어났다. 지은이와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엄마, 여기 좋아의 파도 소리가 상처를 씻었다. 돌아와 새 직장 찾았다. 디자이너 어시스턴트. 꿈의 첫걸음. 가족. 연락 끊었다. 하지만 밤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일에 문 닫히는 소리. 여전히 아팠다. 새 삶이 시작됐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따뜻했다. 당신 이야기 봤어요. 강해요. 나는 웃었다.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지은이는 적응했다. 새 친구들, 미소.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시어머니의 편지. 용서해. 돈 보냈어. 봉투에 5억. 나는 돌려보냈다. 필요 없어요. 지은이 행복이 돈이에요.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늙은 얼굴. 우리 다 잘못했어. 가족 다시. 가족. 그 이름으로 상처 줬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데려가고 싶었어. 미안, 충격. 데려가. 왜? 너 혼자 힘들다고 웃었다. 혼자서도 충분해요. 당신들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책을 썼다. 에세이. 버림받은 생일, 어머니의 복수 베스트셀러. 인터뷰, 강연. 복수는 자유예요. 사람들이 울었다. 나도 그래요. 그 힘으로 버텼다. 하지만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미워? 미워하지 않아. 그냥. 멀어졌어. 그녀가 안겼다. 우리 둘이서 영원히. 신우이가 재활됐다.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그녀의 미소. 나도 화해. 아니, 이해였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갔다. 홀로.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갔다. 왜 왔어? 용서하려고. 그녀가 울었다. 너 미워했어? 그런데. 나도요. 하지만 이제 끝.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집에 돌아와 지은이의 생일을 준비했다. 이번엔 우리 둘, 케이크, 풍선. 엄마, 최고야. 그 미소에 모든 게 치유됐다. 하지만 가슴 깊이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가 8살 됐다. 학교에서 상 받았다. 엄마 덕분 나는 울었다. 직장은 승진. 디자이너가 됐다. 내 옷, 내 스타일, 패션쇼에 섰다. 이 디자인은 내 딸에게 박수. 과거가 멀어졌다. 하지만 꿈에 그 생일이 왔다. 가족의 뒷모습. 더 나은 일께서 울었다. 작은아버지가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신우이와 마주쳤다. 오빠, 남편, 생각나? 항상 우리는 울었다. 시어머니도 왔다. 휠체어. 지은이, 보고 싶어.
데려올게요. 지은이가 갔다. 할머니의 그녀가 안았다. 미안해. 아가 그 장면에 내 눈물이 흘렀다. 용서. 부분적으로. 새 남자가 나타났다. 동료. 당신 강의 이 데이트. 웃음. 하지만 조심했다. 지은이 먼저 그는 이해했다. 천천히 지은이가 좋아했다. 아저씨 착해 삶이 밝아졌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언론이 다시 파헤쳤다. 그 어머니, 새 사랑, 비난. 배신자 나는 무시했다. 내 삶이었다. 지은이의 학교 프로젝트. 가족 나무. 그녀가 그렸다. 엄마와 나, 그리고 빈 공간. 할머니. 응, 우리는 전화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건강해? 네, 고마워, 작은 연결.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더 이상 상처 안 받을 거야? 여름 휴가, 부산. 바다에서 수영. 지은이의 웃음소리. 그 순간 자유였다. 과거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복수는 필요했지만 이제 놓아줄 때 밤에 일기 썼다. 오늘 행복해. 가을이 왔다. 지은이 9살의 생일, 이번엔 친구들 초대. 케이크, 게임. 웃음소리 가득. 엄마, 최고 파티, 나는 안겼다. 새 남자, 민준 씨가 도왔다. 예쁘네 그의 미소. 우리는 가까워졌다. 사랑의 첫 고백.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 지은이 괜찮을까? 물론. 시어머니의 생일, 지은이가 카드 보냈다. 사랑해, 할머니 그녀가 울었다. 전화로. 고마워. 너희 덕에 산다, 화해의 시작. 신우이는 결혼했다. 새3, 언니, 행복해. 너도 과거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충격. 민준 씨의 과거. 전 부인이 돈 때문에 떠났어. 비슷한 이야기. 나는 물었다. 진짜야. 그는 울었다. 아니야. 사랑했어. 믿을까? 밤새 고민. 지은이가 자저씨 좋아라고. 선택의 순간. 천천히 가자. 그는 고마워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지은이의 소원. 가족 모두 함께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 아니, 선택. 나는 민준 씨를 불렀다. 우리 셋이서 그의 포옹. 따뜻했다. 새해. 결심. 과거 놓기 책 지필 마무리. 출간. 서점 줄 섰다. 감사해요. 여성들의 눈물. 내 목소리가 됐다. 지은이가 정말 유명해. 웃었다. 봄, 지은이 10살 학교 졸업식. 나는 연설. 엄마처럼 강해지세요. 박수. 민준 씨가 반지 꺼냈다. 결혼할래? 눈물. 응, 지은이가 뒤에 소리쳤다. 결혼식. 소박하게. 친구들, 동료들. 가족. 시어머니 왔다. 축복해. 그녀의 미소. 진심이었다. 여름. 신혼여행. 제주. 지은이와 셋부 가족이야. 바다 앞에서 맹세. 영원히 우하지만 밤에 옛 상처. 만약 또 배신, 민준 씨가 안았다. 안 할게. 가을. 임신. 아기,
지은이 신났다. 동생, 삶의 순환.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손녀 낳을 때 도와줄게 변화. 그녀의 손길 따뜻했다. 겨울. 출산. 아들. 건강해 병원에서 가족 모였다. 시누이, 작은아버지의 유골 앞에서. 평화로와 용서의 완성. 지은이의 12번째 생일, 큰 파티. 모두 왔다. 할머니, 사랑해, 케이크 불, 소원 빌기. 모두 행복 나는 속으로. 이게 진짜 가족. 시간이 흘러 지은이가 20살 대학생. 엄마, 고마워 졸업식. 나는 울었다. 민준 씨와 손잡고. 아들도 10살 장난기 가득. 시어머니, 이제 100발. 내 인생 최고 손녀들 그녀의 미소. 나는 작가. 책 5권 강연 투어. 복수는 시작일 뿐 치유가 끝 청중의 박수. 과거. 추억. 생일의 문. 이제 웃으며 회상. 그날 덕에 여기 있어? 지은이가 연인 소개. 좋은 애야, 나는 고마웠다. 삶의 연속. 밤에 민준 씨와 산책. 한강변. 사랑해. 나도. 하지만 가끔 그 말 더 나은 일 속삭이듯. 복수는 같이 있었나? 지은이의 행복이 답 나는 자유로웠다. 이제 묻는다. 만약 내 가족이 너를 버린다면 용서할 건가? 아니면 불꽃을 지필 건가? 그 선택이 내 삶을 바꾼다. 나처럼.